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철도 기술 동향과 표준화 시주를 발표드릴 한산대학교 한민규 교수입니다. 먼저 그 스마트 철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철도는 기존의 철도를 운영하던 기술에 더하여 사물인터넷과 5G 이동통신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융합한 철도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철도는 여기 보시다시피 스마트 스테이션, 스마트 트레인, 스마트 트랙과 같은 부분들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또 여기 대표적으로 스마트 트레인에는 열차 자동 제어라든가 열차 모니터링, 장치 모니터링 같은 것, 그리고 스마트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공기 질 관리라든가 스마트 보안, 또 스마트 스크린 도어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스마트 철도 서비스는 사실은 지금 현재 고속철도 인프라 메가 프로젝트들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에 따른 철도의 고급 고속화의 긴급한 진행과 또 이를 통한 신규 서비스 비즈니스 기회의 발생과 맞물려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철도는 업체 간 합종 연맹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중국 중차라든가 또는 알스톰, 유럽의 알스톰과 지는 철도 부분 합병 같은 그런 그 합종 연맹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런 합종 연맹을 통해서 시장 대배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고속철도 통신 시스템 기술 규약이 제정되고 또 사업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GPP의 5G 이동통신 기술 규격을 중심으로 LTER이라는 고속철도 통신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GPP에서는 4G를 넘어서서 5G에도 고속철도 통신 기술 규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2020년까지 제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릴리즈 17 그리고 18까지 3GPP의 5세대 이동통신 규격에 계속 고속철도 통신 시스템 기술 규격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유럽에 있는 UIC가 국제철도연맹인데요. 여기서는 미래철도통신이라는 FRMCS라는 사용자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된 고속철도 관련 시스템 서비스 요구사항과 기술 규격을 작성 중이고 이 내용이 3PP의 기술 표준화에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속철도의 사업 환경 및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스마트 철도의 이슈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철도의 표준화 범위를 보자면요. 일단 표준화 대상은 국내에는 TTA PG905, 그러니까 ITS 차량 철도 ICT 시스템 그룹이고 ICT 통신 그룹이고요. 프로젝트 그룹이죠. 그리고 스마트 철도 표준화 포럼에서 스마트 철도 관련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 면에서 봤을 때는 이동통신 쪽의 3GPP라든가 사본 인터넷의 1M2M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철도연합인 UIC 등에서 국제 표준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철도 표준화의 활동 범위는 먼저 기존에 표준화되어 있던 IoT 서비스 플랫폼이나 코어 프로토콜 같은 기반 위에 스마트 철도 디바이스 정보 모델이나 서비스 정보 모델 그리고 전체적인 스마트 철도 서비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고속철도 통신 시스템 관련해서 스마트 철도 이동통신 요구사항 등이라든가 또는 스마트 철도 디바이스 프로파일 등이 표준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철도의 단말거리 기능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철도 운용과 관련해서도 스마트 철도 디바이스 관리용 또는 스마트 철도 서비스 운영용 오픈 API가 표준화 활동으로서 스마트 철도 표준화 활동으로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고속철도 스마트 철도 표준화에 있어서 한 가지 이슈인 고속철도 사물인터넷 프로파일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라든가 사업 환경 변화, 시장 참출 잠재력 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데 대해서 현재 현상은 철도 시스템의 국한된 규격과 서비스 모델의 미비 그리고 표준 확산에 동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속철도 통신의 부가 서비스 모델의 표준화를 통한 영역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고속철도 통신 부가 서비스의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 모델 제시가 요구되고 있고, 또 매출 확대로, 왜냐하면 고속철도 통신의 건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표준 확산 동인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봤을 때 고속철도 사물인터넷 프로파일 표준의 필요성이 올라오게 되고, 또 덧붙여서 전체 스마트 철도의 표준화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 표준 쪽의 표준 동향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 사물인터넷 쪽의 대표 기구인 1M2M의 스마트 철도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기구 구성도는 2021년 8월, 그러니까 이번 달 기준의 기구 구성도고요. 전체적으로 1M2M은 운영위원회 밑에 기술위원회가 있고, 기술위원회에 3개의 워킹그룹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구사항과 도메인 모델, 하나는 시스템 디자인과 보안, 그리고 하나는 테스트와 디벨로퍼스 이코시스템, 그렇게 3개의 워킹그룹이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테크니컬 플래너리의 컨비너와 그리고 RDM 그룹의 그룹 1의 라포처, 철도 관련된 워킹 아이템의 라포처, 그리고 테스트 앤 디벨로퍼 이코시스템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통 1M2M에서 표준화가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대략 TR이나 TS 승인까지 봤을 때는 맥시멈 30개월 정도까지 작업이 되고, 보통 한 24개월 이내에서 TR이나 TS 승인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M2M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이템을 보면요. 먼저 1M2M의 TS 1번, 2번인 아키텍처와 리ኳ어먼트에서 고속철도 정보 모델 관련, 그리고 스마트 철도 관련된 기술 구조나 리ኳ어먼트가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TR0058번의 레일드라고 해서 보면 레일웨이 도메인 이네이블먼트죠. 이 문서에서 현재 스마트 철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TS0023인데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STT 기반의 인포메이션 모델과 매핑인데, 이게 버티컬 인더스트리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문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버티컬 인더스트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도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이 문서 내에서 정보 모델이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 중인 1M2M 릴리즈 4에 포함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TR0058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TR0058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을 위한 철도와 연관된 유스 케이스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개념적 기술 조사나 또는 철도 분야의 표준단체 활동 같은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스 케이스는 철도 관리와 운영 안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여기 같이 예를 같이 들어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일정 계획은 이번 9월 달까지 TR 작성 완료하고 1M2M 릴리즈 4에 포함돼서 릴리즈될 예정입니다. 다음 TS0023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산업 도메인과 관련된 디바이스의 정보 모델을 정의하고 있고, 도메인 정보 모델의 온토로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단순화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또 기능과 디바이스 형태 정의 모듈화를 통해서 단일 API를 생성하기 용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통신 기술하고 프로토콜들은 독립적으로 정의하고, 또 서비스의 운행 중단이나 방해가 되지 않게 시스템 확장이 가능하는데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도큐먼트 같은 경우는 현재 릴리즈 4 관련돼서는 2021년 6월에 작성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릴리즈 4에 포함돼서 릴리즈하고 있고, 릴리즈 5 같은 경우는 워킹 아이템이 발의가 돼서 승인돼 갖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그림이 그 TS0023의 STT, 그러니까 스마트 디바이스 템플릿이죠. 스마트 디바이스 템플릿의 버전 3.0 베이직 엘리먼트들이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정보 모델을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117개의 모듈 클래스와 69개 디바이스 모델, 그리고 하나의 커먼 도메인과 7개의 버티컬 도메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개 버티컬 도메인 중에 철도 산업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교통카드 충전기를 ATS0023의 스마트철도 디바이스 정보 모델로 정의한 예시입니다. 지금 보신 건 우리가 이제 지하철 탈 때 많이 볼 수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죠. 이 교통카드 충전기의 단위 모듈들이 이렇게 구성된다고 정의를 하고요.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모듈 클래스와 옵셔널이냐 맨데이터리냐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듈 클래스에 대해서 여기 포함되어 있는 속성들을 이런 식으로 정의한 예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1M2M에서의 릴리즈 4는 스테이지 1, 2는 이미 다 프리즈가 됐고요. 그리고 46이 아니라 51입니다. 됐네요. 알파에서 스테이지 3 프리즈 데이트는 TP50, 그러니까 2021년 Q3에 다음 분기죠. 다음 분기에 스테이지 3, 그러니까 최종적인 기술 표준화 지정의 완료가 일어나고요. 아마도 R4 렉티피케이션까지 하면은 대략 올해 말 정도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진행 중인 릴리즈 5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1 프리즈는 2022년, 그러니까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보고 있고요. 원래는 2021년 3분기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분기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2는 2022년 Q4, 그리고 릴리즈 3 프리즈는 2023년 Q2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과정이 끝나는 것은 대략 2023년 Q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3GPP입니다. 이 3GPP에서도 스마트 철도 관련된, 특히 고속철도 이동통신과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건 이제 2021년 8월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3GPP의 스티링 커미티 밑에 랜, 시티, SA 같은 플래너들이 있고요. 이 밑에 특히나 SA 같은 경우는 6개의 워킹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SA1 리퀘어먼트의 라퍼초 에디터를 맡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셨듯이 지금 고속철도 이동통신 표준화 또는 스마트철도 표준화 관련 워킹 그룹은 현재 SA1, SA2, SA6, CT 워킹 그룹 2, 랜 워킹 그룹 2, 그리고 CT 워킹 그룹 1도 관련이 요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이 현재 관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3PP 같은 경우도 1M2M과 비슷하게 대략 24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최종 승인 및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3PP에서의 방대한 활동 중에서 SA1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릴리즈 16, 원래는 15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16부터 말씀드리자면 16에 FRMCS2와 모네스트리 2라는 두 개의 워킹 아이템이 있었고요. 릴리즈 17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인 시메드나 트랙 같은, 시메드는 원격 진료에 관련된 거고요. 트랙은 물류에 관련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모델에 철도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FRMCS3와 모네스트리 앤드 같은 워킹 아이템이 릴리즈 17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18으로 넘어오면서 FS 레이스, 그러니까 레이즈는 레일웨이 스마트 스테이션이고요. 또 오픈넷 레일이라고 해서 오픈 네트워크 상황에서의 오픈넷 상황에서의 철도 통신 같은 부분도 역시 표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EFRMCS를 우려갖고 FRMCS3 부분에서 또 확장된 부분들이 별도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 특히나 이 FRMCS 같은 경우는 UIC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동명의 이름인데요. 여기는 모네스트리나 모네스트리 2, 모네스트리 엔드 같은 그런 워킹 아이템들과 무엇보다 그 3GPP에서 5G 5세대 내동통신의 중요한 통신 코어 시스템인 MCPTT, 그러니까 미션 크리티컬 푸시 투 톡이나 비디오 데이터 같은 부분을 포함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표준 문서는 22.889, 89, 그다음에 22.289, 그리고 22.179, 280, 281, 282 같은 문서들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요 활동으로서는
국내에서는 메트리나 KLRI, 그러니까 철도기술연구원이죠. 그다음에 KT가 디노트인사, 그리고 한성대, 여기는 뭐 LG 플러스도 포함이 되고요. 네, 이런 쪽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SBB, 그러니까 스위스 철도가 철도 회사들을 대변을 해서 대표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노키아라든가 에릭슨이라든가 아니면 철도 쪽에 유명한 캡시 캐리어콤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화웨이,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또 영국의 행안부라든가 또 퍼스트넷 같은 미국의 그런 기관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 쪽에 해당되니까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표준화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18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FRMCS의 구조를 보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유럽 기준에서의 레거시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레거시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나라 관련된 성함은 없고요. 우리나라는 그 4세대 이동통신, 그러니까 LTE 기반으로 LTER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쪽 부분하고의 관련이 있고, 그 이전에는 이런 GSMR을 활용하는 그러한 형태의 철도 통신 제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요즘에 이제 LTER 기반으로 철도 자동 제어라든가 또는 스마트 스테이션 관련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나라에는 중점적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상에서 보면은 코어 도메인이 있고요. 그 아래에 3GPP 액세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4G와 그 이후에 3GPP 액세스 네트워크와 그 non 3GPP,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랜드 모바일 라디오 같은 그런 그 TRX라든가 이런 그 기존에 사용하던 non 3GPP 라디오 액세스도 스마트 스테이션 부분에 관해서는 와이파이 같은 그런 라디오 액세스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라인 액세스도 넓게 보면은 전체적인 FRMCS 안에, 그러니까 철도 시스템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FRMCS 이퀴먼트, 그러니까 그 장치와 그거와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FRMCS 유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FRMCS의 주요 피처는 일단은 우선순위를 둔 그 긴급 그룹 통신이라든가 또는 열차 제어 데이터, 그리고 비디오 서비스 이런 부분과, 그리고 고속에서의 시미렉스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로우 레이턴시 하이 릴레이빌리티 데이터와 비디오 서비스, 그리고 릴레이어블 로케이션 트래킹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터널에서의.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GSM, GSMR,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랜드 모바일 라디오, 이런 레거시 레일웨이 커뮤니케이션과 인터워킹하는 부분들이 피처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워킹 아이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일웨이 스마트 스테이션이라든가 또는 오픈 네트워크 서포트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레일웨이 스마트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라포처를 맡고 있고, 이런 오픈 네트워크 서포트는 기욤라는 친구가 UIC에서, 원래는 이제 프랑스 철도 소속입니다. 친구는. 예, 여기서 기욤이라는 친구가 라포처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3GPP에서 요구사항으로 적용되는 KPI고요. 사실은 여기 있는 요구사항은 아직 모든 표준화가 진행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을 달성했다라고 아직은 볼 수 없고, 요구사항으로 제한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UIC나 이런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 시기는 릴리즈 18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릴리즈 18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2035년까지 GSMR을 5G 이동통신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때쯤 되면 5G로 LTER도 진화가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오픈 네트워크에서의 KP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두 표준 그룹, 그러니까 3GPP와 1MTF 두 표준 그룹으로 봤을 때 하나는 사물 인터넷이고 하나는 이동통신이죠. 특히 이동통신의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를 철도 이동통신에서는 코어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1M, 2M의 플랫폼과 3GPP의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와의 아키텍처의 매핑과 그와 관련된 모듈들의 관계를
여기 보시면은 레이웨이 워크포스 매니지먼트를 예로 들어서 한번 매핑을 간단하게 해본 사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이런 스마트 철도 표준 규격은 12개의 철도 서비스 중요 기능 부분, 그러니까 열차 시각 최단화라든가 또는 철도 인프라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 극대화라든가 또는 철도의 기준 비용 기준이죠. 기준 비용 절감과 신기술의 철도 조명 신속화 이런 부분 12개의 중요 기능 부분들에 활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3PP와 원엠팅 기준으로의 워킹 아이템들이 각각 어디에 관련되든지 여기에 규격으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경제적으로는 연간 한 240조의 철도 글로벌 시장이 곧 지금 이미 열려 있고요. 왜냐하면 유럽이 5G로 2035년까지 철도 이동통신망을 전반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기존의 철도 사업 비용이라든가 이런 까지 합해서 연간 한 240조의 철도 글로벌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효과로는 이런 시장의 활동을 위한 고용 창출이나 또는 철도 부가 서비스 확산에 따른 복지, 건강, 여가 등의 생활 패턴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산업적으로는 IoT 융합과 이런 솔루션 시장 진출, 그리고 기술적 효과로는 철도 장치 단말 관리의 저비용 효율화, 부가 서비스의 개발 활성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도 산업의 효율화와 그리고 고객의 철도 산업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스마트 철도 기술 동향과 표준화의 이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분야는 지금 국내에서도 연간 2조 원 이상의 사업이 발주되고 있는 사업 분야가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